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노묘라서 언젠가 헤어지겠지 막연히 마음먹긴 했지만 그 시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벌써 눈물이 나고 우울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펜로스 상담가 조지훈입니다. 반려동물이 고령의 나이가 되면서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의 나이로 거의 90살, 10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땡땡이가 언젠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대체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의 반려견 다롱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다롱이를 보면서 다롱이가 앞으로 오랫동안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다롱이가 떠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떠난 이후의 상황을 그려보는 것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게 되니까요. 마치 그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마음속에서 치워버린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펠로스에 대한 생각과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시간 동안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별에 대한 준비는 결국 펠로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펠로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끝이 정해져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7세, 8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최소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시기도 합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경우 이 시기부터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려동물에게 건강검진을 한다면
이것은 인간으로 쳤을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에 맞추어 건강검진을 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펜로스 증후군으로 돌아와서 반려동물 사별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펜로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반려인이 가장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것에서 우리가 후회와 죄책감을 느낄 것인지 목록을 미리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못했었는데 반려견이 떠나고 나면 산책을 자주 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죄책감, 후회에 대한 목록표의 가장 상위에 랭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혹은 반려견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유모차를 구입해서 함께 밖에 나가보는 것이 반려견의 행복과 나 자신의 죄책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락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자칫 더 오래 살 수 있는 아이의 생명을 지금 성급하게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혹은 반대로 너무 늦게 해서 아이를 계속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물론 안락사에 있어서 수의학적인 검사 결과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반려인과 반려동물만이 느끼는 그러한 유대감, 생명체로서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행동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의학적 판단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시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으며,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 이 시기가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학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것이라는 수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이 보이는 행동들과 반려인이 가지고 있는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간식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반기지 않는 모습 등 반려동물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으며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만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만이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눈빛으로 또는 숨소리로, 울음소리로 느낄 수 있는 반려동물의 상태, 그들이 이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는 오직 반려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안락사를 결정한다면 보다 나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그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만 가득 채우지 않기 위해 사별이 일어날 것임을 보다 능동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별에 마주할 용기를 주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해 고민하고 선택과 결정을 내리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는 보냄 서약서를 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간다는 서약이며, 때로는 반려동물의 삶이 행복과 편안함이 아닌 고통으로만 가득 차버리게 되었다면 반려인으로서 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이 서약을 통해서 서로의 적절한 이별의 시기를 찾고 반려동물 또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